안녕하십니까. 김명정 세무사입니다. 오늘 사업자 등록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에 관한 서류라든가 이런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이 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종이라든가 이런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세세한 사항들을 살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기업의 전산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소위 말하는 이제 ERP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본점에서 각 지점의 매출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전산화해서 통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그래서 굳이 사업장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 지점, 본점 따로따로 사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사업자 단위 신고 제도입니다. 뭐냐면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본점에서 매입과 매출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매입을 전부 다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또 수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기존에 이제 사업을 계속 사업하던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시작 전 20일 전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2기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6월 10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종된 사업장 명세서 요거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취급은 어떻게 되느냐, 본점 외에 다른 사업장은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등록 신청할 때 종된 사업장 명세서 첨부해서 신청한 것으로 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입과 매출을 본점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위 사업장의 상호 간의 거래는 매출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계산서라든가 결제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종된 사업장, 본점이 아니고 종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은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하고 비고란에다가 실제 매출이 발생한 지점의 상호라든지 소재지를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은 이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이 있는데요. 학원이라든가 과세가 되는 진료를 하지 않는 면세 병원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과세물품을 또 추가로 취급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존 병원에서 과세가 되는 진료를 추가로 시작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과세 사업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서 업종을 추가를 하거나 과세 사업 추가로 사업자 등록을 정정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자 등록 내용에 정정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상호가 변경이 됐다든지 대표자가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됐다든지 또는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자로 변경이 됐다든지 이럴 경우,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가 만약에 뭐 변경이 됐다든지 아니면 업종이 뭐 다른 업종으로 변경 또는 추가가 됐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내용에 따라서 업종을 추가하는데 이 업종이 신고나 허가 사업일 경우에는 신고 필증, 허가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장소, 사업장 소재지가 바뀌었다. 그럴 경우에는 새로 바뀐 사업장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도 새로 교부를 받아야 되니까 기존에 쓰던 사업자 등록증도 반납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사업을 잠시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종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발생한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휴업 신고 또는 폐업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과세 기간이 사업년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가 과세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자로 폐업을 한다. 그러면은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계속 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부터 6월 말까지가 이제 과세 기간이니까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 신고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과세 기간은 폐업일까지다. 그래서 폐업일 지나고 나서 25일 이내에 부가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것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은 무신고가 되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폐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권폐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권폐업.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6개월 이상 실적이 없으면은 사실상 폐업한 걸로 보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과세관청에서 직권폐업을 하는데,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6개월간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유를 소명을 하고 폐업을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를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소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업종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종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하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기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면은 내 실제 매출이 얼마고 실제 매입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하는 거를 장부를 적어서 내 실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금의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부를 못하게 되는데 이걸 무기장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정부에서 정한 소득률대로 소득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한 소득률은 업종 코드별로 소득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업종을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업종 코드 표준 소득률 코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기장을 설사 하더라도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가세 신고라든가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국세청에서는 각종 성실도를 분석을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를 했는지, 전산으로 성실도를 분석을 하는데, 요때 업종별로 성실도를 분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면 병원 중에서도 치과 따로, 성형외과 따로, 산부인과 따로, 그렇게 업종별로 성실도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평균이 소득률이 몇 프로인데 당해 업체는 몇 프로로서 높다 또는 낮다, 이렇게 이제 업종별로 성실도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내 업종 코드가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은 신고 성실도 분석이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소명을 통해서 하면 되겠지만은 1차적으로 이런 성실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장을 하는 경우에도 업종 코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 하는 수탁을 받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업입니다. 소위 말하면 임가공업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임가공업자가 일부 자재를 부담을 하게 되면은 제조업이 되고, 자재 부담 없이 기계와 생산 설비와 인건비만 들여서 임가공만 하게 되면 이건 서비스업이 됩니다. 업종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거꾸로 위탁을 해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이러이런 물건을 만들어서 나한테 납품을 좀 해달라 하고 위탁을 하는 업자도 소위 말하는 OEM 생산업자죠. 이럴 경우에도 제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해당 제품에 대한 기획을 직접 해야 됩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포장 재질이라든가 이런 레시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기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기 위한 원자료, 부재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자 명의의 상표를 부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한 물품을 납품을 받아서 위탁자 명의의 책임하에 판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제조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은 도매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의 분류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업자 등록에 대한 두 번째 시간, 사업자 단위 과세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